안녕하세요. 충청북도의 박진희 도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충북도정 2년에 대한 이제 평가와 과제에 있어서 지금 칭찬이 별로 없죠. 이 도정 운영이 칭찬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의회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제 토론의 토론자로 제안을 받고 며칠 전에 책상 앞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쓸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저는 난감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 토론 원고가 저한테는 그랬어요. 할 말도 많고 해야 될 말도 많고 그런데 이 말을 해봤자 과연 우리 도정이 바뀔까? 라는 좀 저는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뭐 늘 그렇지만 요즘도 많이 괴롭습니다. 이제 각계 전문가들께서 각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또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우리 김영환 도지사가 충북 도정의 수장으로서 도백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는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시고 버려야 될 얘기들은 어디다 그렇게 잘 담으시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영환 지사께서 아직 그래도 2년 남았잖아요. 자기가 책무가 무엇인지 자신 도지사라는 직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그러니까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위해서 나머지 도정 2년을 꾸려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예요. 재난 관련 부서가 이제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저는 오송 참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전이죠. 제가 도의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김영환 지사 도정 1년을 7월 12일이었어요. 1년 전에 평가를 하면서 이제 대국의 어떤 그런 몇 가지 기술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지사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머지 3년을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목이 부득탐승의 김영환 도지사 1년 지금은 복귀의 타이밍이라는 건데요. 이제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득탐승과 복귀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용어가 사실 부득탐승은 조금 어려운 얘기고요. 부득탐승은 이제 승리에 집착하면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기식결이라고 바둑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전략 10가지 중에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근데 우리 지사의 지난 1년을 봤을 때 지난 1년을 봤을 때 부득탐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좀 복귀해보시고 반성해보시고 앞으로의 3년은 그러지 마셔라 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복귀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좀 친숙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두고 난 바둑을 다시 한 번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귀는 사실은 굉장히 위기식결에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자가 유일하게 그 시간에는 승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김영환 지사의 도정 1년이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패자라고 생각했고 지난 1년을 복귀하고 나머지는 그분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도정을 잘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바로 이제 이제 상대당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님의 당이죠. 국민의힘에서 저에 대한 이제 반성을 요구하는 진짜로 5분도 안 돼서 성명이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일개 도의원에 대해서 국힘 충북도당이 이렇게 즉각적인 성명을 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도정에서 도의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성명을 내에 있어서 도지사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음을 알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성명을 내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사님의 가장 큰 성격의 단점이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 그거를 어디 귀담아 들을 부분은 없나라고 이제 잘 들으시고 반성을 하지 않으시고 참지 못하세요. 그래서 고소 고발도 많으신 거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도 있고 측근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다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런 식의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지사님께 이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분의 측근한테 지금 이제 뭐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사실은 도지사라면 만들지 않으셔야 되는데 의회와 특히 이제 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 굉장히 이분이 정치를 오래 하셨음에도 미숙하다는 점도 이분이 도정 운영을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당시에는 제가 사실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별다르지 않아요. 그때 이제 도정 1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왜 실패했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꺼이 친일파 발언이 있었죠. 제천 산불 당시에 술판과 거짓말 논란이 있었어요. 폭탄주 관련해서. 그리고 지연 학연 2년에 기반한 측근 기용 문제 굉장히 심각했고요. 시대착오적인 제가 5분 발언하기 바로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취임 1주년 마지막 날과 취임 2주년 첫날 이 대통령 부부 사진전을 열려다가 바로 이제 그 비판에 직면해서 사진을 걷어들인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일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 그리고 또 직무수행평가 연속 하위권 기록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저는 낙제점을 줬지만 사실 당시만 해도 그거를 실패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면 분명히 나아질 거라는 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나름 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희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3일 후에 이제 7월 12일 날 5분 발언을 했는데 3일 후에 오송 참사가 발생을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3, 4개월 전에 그러니까 3월이죠. 그해 3월에 제천 산불이 있었거든요. 제천 산불이 있을 때 근처 충주시에서 폭탄주를 마셨어요. 김영환 지사는. 근데 그때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폭탄주를 여러 잔 드셨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때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자리에 가봤자 산불난 제천에 가봤자 오히려 방해가 됐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도지사가 가면 어쩌면은 누군가는 되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지사는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귀찮게 하면 안 되고요.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때 어쩌면은 이분의 잘못을 정말 호되게 질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7월 15일 날 오송 참사를 겪고도 내가 갔어도 사건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이런 망발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어떤 잘못이 비슷한 스타일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셨지만 반성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도지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성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보다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 더 몰두하고 그리고 또 설익은 아이디어로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진실되게 해명하는 대신 계속 거짓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저는 오송 참사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참사 전날 100년 만의 폭우 속에서 김영환 지사가 우리 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비상 3단계가 발령되고 나서 향한 곳이 우리 제대분이 아니에요. 서울 가셨어요. 서울 가셔서 또 만찬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결국 이제 참사가 일어난 건데 이제 뭐 많이들 아실 테니까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변명. 내 잘못은 없다는 거죠. 왜 잘못이 없습니까? 최고 책임자인데 다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자기 잘못 아니라고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자꾸 피해가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이제 오늘도 아까 전에 이성구 변호사님께서 그 충북도에 7분이 이제 기소됐다는 얘기하는데 아마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정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과연 최초로 이분이 이제 기소가 되느냐,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 이제 이런 이제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까 지난 그러니까 오송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모든 것들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이런 참사를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몰두해서 일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피의자 신분에 가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안으로 침몰이 돼서 보여주기식으로만 이제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난안전대책, 수해대책 발표되고 있는데 제가 그 궁평이 지하차도도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6월 말에 재개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전에 빨리빨리 개통을 하고 싶은데 사실 공사가 계획된 공기는 7월 28일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공기를 지금 앞당겨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주민들의 이용하셨던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안전인데 우리 도지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송 참사에서 교훈을 찾는 일을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사께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이제 오송 참사로 시작해서 광역자치단체장 최초로 이제 주민소환 대상자가 되기도 했었고 또 이 외에도 김영환 도지사 논란과 의혹은 이제 갈수록 늘어가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66억 4,575만 원이었거든요. 최초 재산 신고가. 그래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꼴찌가 됐어요. 마이너스 8천만 원으로. 그 재산의 중간에 그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그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재산 공개에 있어서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은 특히 이제 1년 사이에 복잡해진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그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도지사가 이러시면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 30억 원대의 큰 빚을 이제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샀었던 폐기물 관리 업체에서 이제 빌리셨다는 거 이것 또한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뭐 차 없는 청사 만들겠다더니 나무 다 베고 이제 주차장 만들고 뭐 못난이 김치 저도 이런 얘기들 썼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우리 지금 도정 4년 중에 김영환 지사의 도정 4년 중에 2년을 실패 저는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실패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실패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한 가지 아직도 복귀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라도 2년을 복귀하시고 나머지 2년은 제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